안녕하세요 힘일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3월 4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제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0.5%.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부분과 같이 이제 기사 내용 같이 살펴보고, 차트, 다우, 코스피, 금, 원달러 차트 이렇게 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알트코인은 체인링크랑 테조스, 그리고 BSV, 리플 이렇게 보고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순서로 들어가서 금리 인하 관련된 기사를 올려주신 보리스 존슨 총리님께서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했네요. 그래서 이제 한경 기사를 올려주셨고요. 이거 잠시 뒤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CJ님이 3월 18일 페드에서 이 50bps 0.5%의 레이트 컷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미국 시각으로 오늘 이자율을 0.5% 내렸네요. 시장 돌아가는 게 2주일을 못 기다리는 상황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미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2주 동안 2주 뒤에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박하게 처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CJ님이 이야기를 해줬고, 잭 오븐트님도 내용을 써주셨어요. 연준 금리 0.5% 인하 발표도 주식시장 반응이 시원찮네요. 올게 오나 봅니다. 준비합시다. 더불어 코로나 안 걸리게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세요. 팬데믹 상황은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젊고 건강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상황들 준비하시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팬데믹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사, 아까 이제 그 보리스 존슨 총리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잠깐 내용을 볼게요. 미 기준금리 0.5% 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뉴욕 증시가 요동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사에서 좀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아까 이제 CJ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긴급회의를 열고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급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전격적 금리 인하는 이날 아침 열린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 페드가 정기회의가 아닌 긴급회의를 열고 금리를 내린 것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빠진 상태에서 이와 같이 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우지수가 거의 뭐 채널 상단부에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 성명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향후 경제 전망에 미치는 파장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으며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적절히 행동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 하나 더 보면 이 기사도 이제 제가 오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드가 누른 패닉 버튼, 시장 패닉을 만들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페드는 이제 금리 인하도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금리 인하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안정적으로 뭐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럼 이제 하락을 했는가? 그 부분을 이 기사 내용을 이제 보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장 초반에 이제 어제 다우가 200포인트 가량 내리던 뉴욕 증시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약발이 10분밖에 지속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이 끝난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미끄럼틀을 타더니 한때 이제 900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제 떨어졌고, 또 하나 이제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게다가 이날 페드는 무려 1000억 달러의 레포를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 레포는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단기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급전이 시장에서 이제 필요해서 그 급전 단기 대출 필요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이 1000억 달러, 원화로 하면 한 120조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공급을 시켜줬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에 지금 돈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다.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계속해서 돈을 시장에 공급하고 금리 인하하고 뭐 지급 준비율 인하하고 계속해서 이런 단기 대출 자금들을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돈이 왜 부족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을 저는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 밑에 볼게요. 전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나쁜가? 그래서 페드는 예정에 없던 회의를 통해서 0.5%포인트에 달하는 B컷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월 의장이 이럴 정도면 뭔가 굉장히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이제 시장에 참여자들,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격적 금리 인하는 뒤끝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이 전격적 금리 인하를 했던 때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표시를 했는데, 이렇게 전격적 금리 인하하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1994년 금리 인하를 계기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됐던 것은 이 1994년밖에 없다. 나머지 경우는 증시가 커다란 하락세를 겪었다. 이제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뭔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하고 어제 한번 이제 급반등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이제 반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94년도 이때랑 지금은 완전 달라요. 어제 제가 이제 금리 차트 보여드렸던 거,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금리 차트 보여드렸던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8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까지만 해도 그나마 어느 정도 금리가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거의 금리가 뭐 제로금리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여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80년대, 90년대 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이제 어떤 개발도상국 이런 국가들이 막 성장하고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이제 뒷받침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랑 지금하고 이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증시가 커다란 하락세를 겪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금리 인하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 0.5% 포인트 인하로 충분할 거냐? 페드의 전격적 인하는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면 과연 0.5% 포인트 인하로 충분할 것인지, 이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이제 의문을 들기 시작했고, 골드만삭스는 이날 이제 3월, 4월에 각각 0.25% 포인트를 또 추가로 내릴 거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제 향후 사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냐? 만약 4월까지 혹은 상반기까지 두 번 더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미국 금리가 0.5에서 0.75%가 되는데, 거의 뭐 그러면 제로에 이제 가까운 수준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몇 개 없다라는 겁니다. 페드가 이 정도의 실탄을 갖고 다음 불황에 대응할 수 있을지.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 증시를 봤을 때 증시가 채널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증시가 바닥까지 내려와서 옛날 2008년도 서프라임 때처럼 그때 내려왔을 때 그때 과연 어떤 카드를 써서 다시 시장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월의 뭐 커뮤니케이션 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리 인하 외에 다른 조치를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이외에 다른 정책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양적 완화 재개 가능성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정책 수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일단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걸 가지고 시장이 충격을 받고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아까 봤던 그 역사적으로 이런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긴급하게 시행했을 때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0.5%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이 부분만 보고 이제 기사 내용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만약 코로나 여파로 공급망이 무너지고 소비 수요까지 줄어든다면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들 중에선 회사채 롤오버가 안 돼 무너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 이 사태가 있기 전에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대출로 인해서 버티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여파까지 겹치면서 저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 것. 이게 오늘 오전 이제 기사인데, 코로나19 사태 진전 상황 지켜보면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1조 7천억의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돈을 풀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런 기업들, 무너지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가게들, 가계대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돈을 시장에 풀 수밖에 없어요. 풀 수밖에 없고, 이렇게 지금 법정화폐가 계속해서 돈이 풀리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법정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0으로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0으로 가고 있다. 아까 이제 미국에서도 뭐 임시 그 자금으로 뭐 120조 원 풀고요. 우리나라도 또 이렇게 11조 원 이렇게 이제 푼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계속해서 많이 푸는데 과연 이 돈들이 어디로 가길래 돈을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티지 못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시장이 버티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미국 그 US 뎃 클락이라고 미국 그 부채가 나와 있는 실시간 이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이제 23조 달러입니다. 원화로 하면 한 2경 5천조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략 이게 뭐 1시간에 늘어나는 그 이자의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1시간에 거의 이제 1,000억 원 정도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아무리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그래서 그 돈들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 돈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 성장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금리나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보고, 그러면 차트로 돌아가서 차트 이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785포인트, 2.94%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월봉에서 이 검정색 추세선 위에서 월봉이 이제 마감이 되면 그나마 이제 괜찮다. 그럼 다시 한번 뭐 괜찮다는 게 시장이 진짜 괜찮아졌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이제 시간을 뭐 버는 그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은 하루 만에 바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빨간색 20월 이평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이 20월 이평선 밑에서 이 추세선 아래에서 봉이 마감되고 이번 달을 여기서 이제 보내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제 반등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진짜 이제 데드캣 바운스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때는 추가적으로 급한 속도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1929년도 그때와 같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 다우지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다우랑 거꾸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다우지수가 급반등했을 때 코스피는 이제 오르긴 했는데 뭐 거의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2.3% 상승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코스피는 이 채널 중심을 넘어갔고, 제가 이 지지라인 그린 이 2027포인트 위로 현재는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이제 월봉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검정색 120월선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의 중심, 이 라인을 라인 위에서 월봉이 마감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죄송합니다, 미국이랑 약간 엇박자로 따로 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옵션을 이제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포지션을 이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개인들 포지션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야간에 미국이 또 이렇게 빠지는 걸 보면서 겁이 나서 해지를 많이 했다. 해지했다는 얘기는 뭐콜 매도를 쳤다거나 아니면 선물을 이제 매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방 포지션을 쌓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겁니다. 어제 좀 덜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려서 하방 포지션 취했던, 어제 그러니까 야간에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빠지는 걸 보고 겁을 먹은 개인들이 뭐 야간 선물 매도를 했다거나 야간 옵션에서 매도를 한 콜을 매도한, 아니면 뭐 풋을
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는 뭐 다우랑 약간 반대로 이제 움직이긴 했지만 결국에 같은 방향으로 뭐 다우랑 코스피랑 연결돼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제 글로벌로 다 엮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 선물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온스당 1646달러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급락했던 부분을 다 이제 회복을 해줬어요. 이거 4시간 차트고요. 4시간 차트 이렇게 보시면 차트 모습이 어디서 이제 많이 봤던 모습과 이제 비슷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2017년도 급반등 해줬다가 이렇게 6,000달러에서 횡보하다가 급락해서 3,000달러에서 이렇게 지지받다가 다시 올라와서 올라왔던 이런 모습과 차트, 단기적인 차트긴 하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좀 비트코인 움직임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봉에서 잠깐 보면요. 일봉에서 지금 이제 이 21 이평선, 51 이평선 그냥 장대 음봉으로 51 이평선 한번 터치하고 바로 이제 올라와서 회복을 해줬다.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차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좀 특이한데 원달러가 지금 이제 1184원으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박스 중심, 이 삼각수렴의 중심도 깨고 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 추세선까지 이탈을 현재 시켰습니다. 이탈을 시켰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는 저는 그 미국에서 이제 0.5% 금리 인하한 부분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세선 이탈했다가 또 이렇게 급반등해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아까 이제 금리 인하 설명드리면서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위기 상황, 2008년도 뭐 금융위기, 서프라임 때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다우가 이제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원달러는 전체적인 방향은 달러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도 지금 원달러가 채널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상방 관점으로 달러 강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어제 0.5% 금리 인하 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달러가 단기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8,797달러고, 비트코인은 다른 지금 오히려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금 차트, 그리고 뭐 원달러 차트, 이런 데들이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이제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이미 저는 이제 방향성은 정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지난번 이 보라색 추세선, 제가 그린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을 때 이미 그 A파, B파, C파가 끝이 나고 큰 1파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1파 상승에서 작은 1파, 그 다음에 작은 2파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작은 3파가 진행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작은 3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라인들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박스 하단부 중심 8,876달러를 넘어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고점 연결한 추세선을 넘어가 주면 그때는 일단은 이 하락 추세가 벗어났다. 그러니까 작은 2파 조정이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작은 3파를 만들러 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 1,300달러 이 라인을 넘어갔을 때 나는 뭐 시장에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제 잠깐 보면 지금 이 위치 모습이, 지금 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제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이때 모습과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에 저점을 살짝씩 낮춥니다. 저점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저점을 이렇게 낮추죠. 낮추고 한번 반등해주고, 이때는 이제 22평선 맞고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다시 이때는 또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이 한번 반등했던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줬어요.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거다. 이때와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때 지금 진행됐던 거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세 번 이렇게 저점을 낮추면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한번 반등해서 이 52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52평선 저항 맞고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위치가 그럼 이제 여기쯤 되겠죠.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러다가 어느 라인, 지금 이때는 이 8,500달러 라인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 8,880달러 이 라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 하단부 중심 이 라인을 돌파해 주게 되면 그때는 이와 같이 올라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올라올 때는 이때 그 지난 이 고점을 넘어갔던 것처럼 이 1,300달러, 1,500달러 이 라인을 넘어가주는 그런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은 이제 도미넌스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도미넌스는 아직까지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봉에서 이 360일 이평선과 50일 이평선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수렴하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근데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설명드릴 알트코인들 차트를 보면 결국에 이 비트 도미넌스 차트의 방향성은 저는 정해졌다라고 봅니다. 하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이제 그 링크 차트 이제 볼게요. 링크 알트코인. 링크 BTC 차트고 현재 이제 53,500사토시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링크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이때 이제 위치가 링크는 이미 그러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에 이제 링크가 이렇게 비파 상승을 해주면서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비파 상승과 시파 조정을 굉장히 길게 한 거죠. 작년 어떻게 보면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올해 1월달 말까지 이렇게 이제 시파 조정 마무리하고, 이미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1파 상승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채널을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채널을 돌파했어요. 이때 모습이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링크 차트 설명드릴 때 이 위치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이때도 결국에 이렇게 이제 보면 원래는 지금 제가 이 위에 그린 이 채널 넘기 전에는 이 아래에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채널에서만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 채널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채널을 이렇게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 뛰어넘는 과정에서 한번 돌파하고 누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채널 상단부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채널 돌파하고 한번 살짝 눌러주고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파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테조스 차트 이제 보겠습니다. 테조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시총에서 대형 알트코인들은 안 움직이고, 중형 알트코인 한 12에서 22 사이에 있는 그 중형 알트코인들이 먼저 이 큰 일파를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이제 도미넌스라든가 비트 도미넌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나? 다시 이제 알트장이 아니라 알트는 끝났고 비트코인이 가나?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게끔 만들고,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올해 초에 대형 알트코인 뭐 BSV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더리움이 이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작년에 먼저 움직였던 링크와 테조스가 이제 1파 상승 시작을 했고, 결국에 다시 순환이 되면서 아직 안 움직인 뭐 대형 알트코인들이 다시 뒤를 따라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테조스 지금 3만 사토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이 고점 저항 라인이었던 이 28,000, 3만 사토시, 3만 사토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그냥 가격 조정도 아니라 그냥 BTC 마켓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 라인을 돌파한 상태에서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 지금 상승 채널로 그린 이 채널을 돌파해서 아예 채널을 또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BSV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BSV는 지금 테조스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링크, 테조스 이런 종목들은 비파 상승하고 C파 조정 끝내고 지금 이제 1파 상승 중에 있는 겁니다.
1파 상승 중에 있고 링크도 1파 상승 중에 있는 거예요. BSV는 B파, C파 조정 끝내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이제 1파 상승 나온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그린 지난 이제 고점 라인 0.03 BTC입니다. 이 0.03 BTC 다시 올라와서 이때와 다른 그림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채널 중심에서 무너지면서 다시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채널 중심에서 반등 나와서 이 노란색 이 저항 라인을 다시 돌파해서 여기서 이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줘야지 다시 이제 1파 상승이 시작되고, 그렇게 됐을 때 대형 알트코인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링크라든가 테조스 이 중형 알트코인들이 1파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BSV도 여기서 이때처럼 다시 채널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다시 이제 1파 상승을 시작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제 리플 차트 위치를 보면서 잠깐 이제 링크 차트랑 이제 비교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리플 이제 2669 사토시로 사토시 위치로는 뭐 어제랑 이제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채널 바닥에 있는 모습인데, 제가 이제 링크 차트랑 같이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사이클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이클이 있고, 아까 이제 링크 차트, 이때 이제 채널 넘기 전에 이 채널 안에 이제 갇혀 있었을 때, 이때 바닥에 있었을 때가 링크가 2300 사토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리플보다 더 낮은 사토시 가격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 7월이기 때문에 2018년도 7월에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 가격이 이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2018년도 7월에는 사토시 가격이 거의 뭐 6천, 7천 사토시에 해당을 했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때 이제 링크를 뭐 샀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링크가 이렇게 이제 채널에서 채널 바닥까지, 채널 상단 찍고 채널 바닥까지 10,000사토시 찍고 채널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이 차트 모습을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채널 상단을 돌파하고 다음 채널까지 갔죠. 이 채널 크기만큼 다음 채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또 이번에 한번 또 돌파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채널 중심까지 누르고 다시 한번 이 채널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저는 이렇게 BTC 마켓에서 우상향하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성장해 나가고 있고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확대돼가는 이런 알트코인들은 이 링크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53,000 사토시입니다. 2300 사토시에서 53,000 사토시까지 올라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리플 이번에 이제 1파가 뭐 2만 사토시, 왜냐면 이제 1파 같은 경우는 그 지난 고점보다 살짝 낮은 위치에 이제 오기 때문에, 지난 고점이 이제 24,000 사토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보다 좀 낮은 위치에서 이제 1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한 뭐 2만 사토시. 그리고 그 3파 상승은 이 채널을 뛰어넘는, 그래서 뭐 6만 사토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채널의 중반 정도 6만 사토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과 그 사토시 가격과 해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에 큰 1파 예상하는 가격이 23,000달러입니다. 23,000달러. 그리고 이 리플 가격이 한 6만 사토시 돼야지 23,000달러 곱하기 0.0006 6만 사토시 돼야지 13.8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와 줬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달러 가격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지금은 야 여기서 이제 뭐 10,000사토시만 해도 어떻게 10,000사토시를 다시 갈 수 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링크 차트도 이와 같이 채널 바닥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53,000사토시까지 올라간 겁니다. 저는 이제 리플도 첫 번째로 이제 1파 상승해서 이번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또 이제 3파 상승에서는 다음 이번 채널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이미 이제 링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트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Q&A 한 5분 정도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동국님이 차트 의견을 이제 주셨는데, 비웨이브님이 말씀하신 역헤드 숄더가 이 패턴을 말씀하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검은선님도 이제 의견 주셨고, 일봉 구단은 주봉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맞다면 저는 주봉 122평에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만들 때 생각했는데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017년 3월과 12월에는 주봉상으로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이제 차트를 올려주셨어요. 대칭 형태, 이장님도 말씀하신 이 모양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대칭이 과거 전고점과 전고점 2017년 12월이 기준이 된다면 우려스러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차트가 전고점과 대칭이 되는 상상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통 대칭을 기준점으로 기간 산정을 할 때 1대1, 1대 0.5, 그 기간이 이제 압축이 된다는 거죠. 1대 0.25 같은 패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1대2 패턴 뭐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1대1 기준으로 앞으로 대략 720일이 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이제 2년이에요. 상상하기 싫죠. 1대 0.5 기간을 잡아도 대략 1년이 걸리고 1대 0.25 기준을 잡으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패턴과는 다른 형태이기에 2017년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패턴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 중 하나이지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동국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잠깐 보면요. 지금 기간 자체가 이렇게 이제 728일로 적어주셨는데 아마 이제 지난 고점부터 이제 이 부분을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이 형광색으로 노란색 이 형광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을 이제 역해된 숄더라고 본다라고 하면 기간은 그렇게 이제 728일 정도까지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제 이제 검은손님이 차트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완전 대칭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상승할 때는 상승 기간은 짧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칭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급반등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람 소리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문이 움직이고 있어서 좀 약간 소란스럽긴 한데 그 부분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간이 1대1이 아니라 뭐 1대 0.5, 1대 0.25로 좀 더 이 오른쪽 어깨와 오른쪽 팔을 만드는 모습이 좀 더 압축돼서 진행될 수 있다. 이 의견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동님이 차트 의견 주신 부분 같이 봤고 다음으로 이제 요레이님이 올려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현재 미국에서 날고기는 회사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미친듯이 급등했는데 차트가 마치 2018년 고점 찍은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해 보입니다. 비트코인도 2천만원 넘었을 때도 올해 안에 5천만원 간다 1억 간다 소리를 하며 개미들이 더 달라붙었는데 미국의 몇몇 개별 주식들도 이런 장밋빛 전망들로 가득한 보고서가 연일 쏟아지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대장주들의 주가가 비트코인처럼 순식간에 박살날 것 같습니다. 커플링, 디커플링 문제가 아니라 사람 심리의 문제 같습니다. 위기를 감지한 누군가 대량 매도 주문을 넣으면 너도 나도 매도를 하고 때맞춰 증권사들은 암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끝없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레이님이 의견 주셨고 저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페드에서 그 금리 부분에서 대처하는 부분도 보면 지금 이미 위기 상황으로 들어갔다,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웨이브님이 지금 이제 재택근무하고 계시대요. 재택근무 하는 중이라 육아하랴 일하랴 정신이 없다 보니 글로만 공유를 하게 됐네요. 다음엔 저도 차트도 공유하고 멋지게 글도 적어보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아참 이참에 하나 제 생각 하나 더 공유하자면 최근 빵형이 XRP를 못 팔아서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기사를 찌라시라고 하냐면 일단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리플사는 최근 시리즈 C 펀딩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굳이 돈이 많은데 왜 펀딩을 했냐는 얘기에 빵형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익이 주로 어렵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저는 여기서 마지막 개미 떨구기인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고 지금 뭐 빵형이 이렇게 리플 XRP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또 기사가 많이 이제 돌고 있고 야, 이것 때문에 리플 XRP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까지나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웨이브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확보가 돼야지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고, 머니그램을 이제 인수한 부분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수라기보다는 지분을 어느 정도 획득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지분 획득하고 생태계 확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다시 이 XRP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저는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박유성님이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게 이제 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관리자 모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댓글을 찾아보고 싶으시면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2000년도 3월 3일 이 영상에 있는 댓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고래덕님이 의견 주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친구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이 요즘 주식으로 핫하네요. 원래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 없던 친구들인데 요즘에 뭐 주식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느 정도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들어가서 또 이제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은근슬쩍 비트코인 얘기를 해봐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이 현상. 뭐 이제 전혀 이상하지도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피터 린치의 책에서 봤던 내용이 있습니다. 파티장에서 나를 소개할 때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멀리할 때가 투자를 할 때이고, 주식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나에게 주식에 대해 물어보고 심지어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가 주식을 팔아야 할 때이고, 지금은 차트가 아무리 발광을 하고 개미들이 힘을 빼놔도 늦어도 2, 3년 안에는 2017년과 같은 장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나중에 지인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물어올 때 뜯어 말려야 할 텐데 기분 좋게 뜯어 말리고 싶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정확하게 사람들의 이제 대중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진짜 거의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이 저한테 아침에 연락이 와서 지금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때도 주식장에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트코인 2017년도 말에 거의 뭐 10년 동안 연락 안 하던 분이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때 그 이후로 한 달 안에 꼭지 치고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어디 나간다고 하더라도, 모임에 나가도 저한테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대중들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진짜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던 분들이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사야 되는 거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가 거의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부자 TV님이 또 재미나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친구랑 밥 먹다가 야 비트코인 하니까 친구가 야 하지마 꺼내지 마 꺼내자마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나리님이 저는 얼마 전 마스크 보이면 몇 개씩 샀어요. 그때 길거리 마스크 쓰고 다니던 사람 별로 없을 때, 심지어 병원에 가도 은은님 마스크 안 쓰시고 진료하고 제가 마스크 써야 합니다, 이러고 혼자 다녔죠. 그게 2월 6일 전후부터였어요. 약국 롯데마트에 천지였죠. 누구는 곧 종식된다고 하고 그래도 혼자 마스크 써야 한다고 이상한 과민 보이는 여자 소리 듣고 다녔는데, 지금 보세요. 저는 그냥 저를 믿어요. 곧 비트코인 못 사서 안 달라는 미래를. 지금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보면 미리 준비 못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비싼 가격에도 사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온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 수요와 이제 공급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이 암호화폐 시장도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나중에 실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이제 법정화폐들이 가치가 0으로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한정적인 이런 암호화폐로 수요가 몰릴 때, 그때는 오히려 일정 부분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그 메뚜기 떼 뭐 4천억 마리가 된대요.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인데, 그 메뚜기 떼가 그 아프리카 지역을 넘어서서 뭐 이란 지역까지 넘어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그 아프리카 메뚜기 떼가 지금 만약에 그 아시아 지역까지 들어오게 됐을 때 식량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미리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와사비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와사비님이 지나가는 행인 일입니다. 전나구 바이셀 지표
권한 설정의 장애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작년에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다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단 보조지표는 언제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지성으로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와사비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조지표 이렇게 설정을 장애를 이제 복구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트레이딩뷰에서 이 보조지표 이용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와사비님이 마지막에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참고 자료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다음으로 이제 홍신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코로나 때문에 물가, 특히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재밌는 게 HTS의 쌀 가격을 보니 2008년 4월에 서브프라임 터지기 직전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도 슬금슬금 오르는 게 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물가 급등이 경기 침체에 직접 영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은 가격은 최근 많이 눌러줘서 좋은 매수 구간에 온 것 같습니다. 60월봉 바로 위에서 놀고 있는데 돌려 세우면서 장기간 상승을 기대해 볼 위치 같네요. 이렇게 은 차트까지 의견 주셨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뭐 메뚜기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경제 상황이 제대로 이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길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 활동을 외부 외출을 제대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료품 가격도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쌀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니까 지금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또 이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마스크를 막 구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르는 이런 것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 그나마 안정되어 있을 때 좀 미리 준비를 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수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두 번째 문단에 파월 코로나19 사태 따라 통화정책 맞춰갈 것이 눈에 띄는데 연준은 코로나19의 확산 사태에 따라 통화정책을 맞춰갈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금리 인하, 양적 완화는 물론 단순 지폐, 카드로 결제되는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모바일 결제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 자국민들은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해 크게 획기적이라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나라에 사는 저도 이번 코로나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를 내미는데 속으로 아차 싶더랍니다. 맨손으로 건네고 받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카드를 주고 나서 카드 이제 쓴 다음에 집에 와서 이제 카드를 그 소독제를 이용해서 닦았어요. 이렇게 이제 스스로 사용을 피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물 건너 가까운 일본에서 택배, 은행 시스템을 사용해 보시면 속 터져 죽습니다. 심지어 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반강제적으로 접촉, 생명과 연결시키며 G7 나라는 전자결제 시스템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이 코로나로 시작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습니다. 공포스럽고 앞으로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더욱 체계적이며 어마무시하게 기후조작, 바이러스, 인구 감소, 중산층, 경제 압박 등 이루어 갈 것 같아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이번 연도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시장이 확실하다는 것, 부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코인이 비상하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변화된 시장 경험, 마트 가기 두려워 식자재, 생활용품을 쿠팡에서 주문하게 되었는데 반나절 만에 택배가 오고 심지어 상태도 좋았다는 겁니다. 저는 야채, 고기류는 무조건 가서 사야 한다는 20대인데 바쁜 현대인에게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몸소 느꼈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굳이 마트를 가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키며 지폐 사용률을 크게 감소시키고, 은행 앱에 들어가면 있는 숫자가 코인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한국이 발전이 잘 되었다는 것이 꼭 실험실 하얀 쥐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내용을 적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수진 님도 본인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결국 그 세력들이 그 의도한 방향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코로나 이 19 사태에 따라 통화 정책 맞춰갈 것, 그리고 금리 인하, 양적 완화는 물론 단순 지폐, 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이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리셋이 되어야 된다. 이미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성장하는 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에 이 금융 시스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이제 리셋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